자, 문제 5번. 미성년자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신용카드 사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5번하고 6번이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고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을 해서 미리 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신용카드는 갑이 이제 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해서 가맹점한테 가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하죠. 그래서 물품을 받고 현금은 바로 안 내죠. 그러면은 그 가맹점은 카드회사한테 이렇게 외출 전매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용한 그 회원한테 매달 얼마씩 카드 대금해서 이용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돈 회수하는 게 이제 카드 이용계약의 전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얘가 이제 얘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카드 이용 계약을 이제 단독으로 체결한 것, 이거는 취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화장품을 구입한 거는 이거는 용돈료 처분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불가하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거는 이거는 을과 병간의 독자적인 계약에 기초한 거니까 따라서 유효하다. 그래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카드 이용 계약, 이것만 이제 무효가 시킬 수 있고, 따라서 갑은 을은 갑에게 뭔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을은 돌려줄게 카드 이용 대금, 이거를 돌려줘야 되고, 갑은 자기가 병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사가지고 면제된 거는 용역에 대해서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하면 화장품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 거죠. 이용 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갑이 을에게 준 거는 이용한 급부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서로 돌려주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화장품 구입에 대한 대가 이렇게 돌려주고, 카드 회사는 카드 이용 대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계속 우려먹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에서 병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이용해서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병이 지급한 이후에 갑이 병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신식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신식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사 무능력을 이유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식에 반하지 않죠. 강행법규 위반을 해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다 신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신칙의 위반과 관련된 것이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강행법규 위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자, 맞는 얘기고, 갑이 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물품을 모두 소비했다고 한다면 현존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부담하는 지금 그 카드 이용 미성년자가 카드 회사에게 줄 거는 받은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물품을 구입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자기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득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급부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지급해야 될 금전된 이득이 좀 돌려줘야 할 이득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돌려줘야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미성년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의 증권자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인 걸 주장한다. 굉장히 객관식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거. 등기의 추정력은 원래 권리의 추정이 기본적인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걸 굉장히 확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원인, 여기까지 다 추정되는 걸 보죠. 그래서 이제 특별대리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죠.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이 친권자에 넘어갔으니까 친권자는 유리하고 미성년자는 불리한 이해상반행위죠. 그러면 그 딜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딜이 이루어져야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죠, 실제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등기가 이미 돼버리면은 그 절차, 즉 특별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이 딜이 일어났다라는 게 추정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객관식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경우에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음에 무인다. 자, 미성년자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 친권자도 이 사람도 그 상속 분할을 할 수 있는 권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인의 미성년자한테 개별적으로 다 특별대리인 선임해가지고 그 특별대리인들이 그 딜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 그건 무효죠. 이해상반 행위에 절차를 지키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게 되면 그건 무효. 추인할 수 있어. 자,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미성년자 가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들이 자기의 유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해서 병가 매매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병이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사례형으로 나왔던 문제죠. 자, 갑의 부동산을 이렇게 팔았을 때는 이거는 친권자에게 유리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아닙니다.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갑소유의 부동산을 그냥 대리해서 팔면은 그냥 갑한테만 뭐 이득이 되든 불리하든 그렇게 판단이 되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고 친권자에게 유리하고 이렇게 판단되지 않죠. 형식적 판단설의 내용이 친권자의 의도는 고려의 대상이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상반 행위라고 하는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은 이건 일응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럴 때에 나오는 법리가 법적 그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끌어와가지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대리권 남용 법리에 따라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사례형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